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기리과 함께 일요일마다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뉴스가 뭐가 있나 봤더니 헤즈볼라 보복 경고, 이스라엘 쪽에서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혹시나 빠르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웠을 때도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는데 이 이스라엘 전쟁도 꽤나 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뜨겁습니다. 럼피스킨병 지난주 금요일날 그때 처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마지막에 조금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지만 주말 사이에 확진이 총 10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증시도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일단 최소한 월요일은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네요. 이번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은 갭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려 3.3%나 하락했고 2375, 2400을 깨고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삼전이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요 친구마저 하락하면은 걱정이 클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코스피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대장이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네요. 그 반면 코스닥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6.5%나 급락하고 있고 벌써 코스닥은 고점 대비 20%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오른쪽에 있는 에코프로, BM 요 친구들의 급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도 기르분들 매우 힘든 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동은 이번 주에 외국인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조금씩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에는 제발 바닥을 쳤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350원 위고, 그리고 유가도 여전히 88.08달러, 90달러를 또다시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었나? 전부 다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전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증시도 일단 초반부는 더 나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 당연히 국채금리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0 찍고 이제 금요일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상승 추세다 보니까 혹시나 이걸 5.0을 뚫고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뭔가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요일 오전 기준, 지난주인가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가짜뉴스 때문에 갑자기 쭉 급등했던 거, 하지만 그거를 대부분 반납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어느덧 4천만 원을 넘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7월 그때 고점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를 뚫고 간다면은 코인의 날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는 내일 0.5%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름분들이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지선이고 뭐고 전부 다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 거는 사실상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금이 조금 있다면은 일단 이번 주 10월의 마지막 주 아니겠습니까? 10월까지는 좀 버텨봤다가 11월에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와중에 이번 주에 어쨌든 구조대는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구조대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소, 이거 플러스 미국의 GDP와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구조를 해줄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그 반면 테슬라처럼 오히려 구조대도 같이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와중에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또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 전쟁 사료 관련주, 그리고 주말 사이에 럼피스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친구들이 이번 주 초반에 움직일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뭐 길게 갈 뭐 주도주가 될 그런 섹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는 갈수록 쪼그라들 가능성도 분명 높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니 아니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금요일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월요일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달 뒤가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섣불리 판단해서 내 계좌를 조정하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그 힘든 장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도 버티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수익이 났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수익은 꼭 같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버텨볼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전,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포스코DX, LG전자, 현대차, CNC인터내셔널, 크래프톤, 삼성생명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금양, SK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전기, 하나오션, 한올바이오파마, 셀트리온, LS일렉트릭, LG전자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포스콜딩스, LG엔솔,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 유한양행,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챔, LG화학을 매수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관련해서 브롬 관련주 이 친구가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MR 헤드셋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반값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짜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100만 장 팔렸다라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낸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게임주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수요일입니다. 중국이 깜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중국 관련주가 살짝 좋은 흐름을 나타내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게 멈추고 나면은 해운, 철강, 구리, 화학 등 요 친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금요일입니다. 미국이 완전 난리가 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가 9%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이천지도 또 나쁜 흐름을 나타냈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결국 4만원이 깨지는 모습, 사법 리스크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뉴스 마지막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홍콩 증시 휴장, NC소프트 배틀크러시 글로벌 CBT 시작, 셀트리온 흡수합병 주총이 열립니다. 화요일입니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행, SKT S닷으로 아이폰 녹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반도체 대전이 열립니다. 목요일입니다. 10월 BSI, ESI가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에 매우 큰 게 많죠. 딱 봐도 알파벳,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메타, 인텔, SK하이닉스, LG엔솔 등등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또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오네요. 애플 11월 2일 그리고 이제 11월 1일 FOMC 결과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모주도 많습니다. 일단 증시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전 시나리오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